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소임을 보고 있는 원상혜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에 참 진리송이다라고. 그것 대한 믿음은 저는 뭐 분명한데, 제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떡 주고 한 게 그 사람들이 꼭 다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정말 좋아서 제가 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실은 먼 사람들은 저하고 뭐 큰 적은 없어요. 근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해요. 그분들이 또 일도 해주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어떤 면도 쓰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성취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이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이제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서, 또는 개인과 어떤 조직과 연결하고, 또는 사회와 연결해주고, 그분들이 꼭 필요하러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나서서 해주는 일들이 사회복지의 어떤 일들이에요. 사회복지 첫 번째 개념 중에 하나는 인권, 어떤 인간의 어떤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의 무슨 시험 봐서 얻어 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인권은 성립이 됩니다. 태어나는 그 자체로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어떤 장치나 또는 노력들, 어떤 의식주라든지 뭐 모든 것들,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회는, 이 세계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디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인권에 대한 훼손에 대하면은 아주 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사람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평등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래요. 가장 큰 어떤 사회적인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자유와 평등인 것 같아요. 자유와 평등.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는,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사회에도 어떤 조직에도 또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누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자유가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는 분명히 인권하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 직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평등의 반대말은 불평등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불평등이 있을 때는 자유스럽지 못한 거죠. 왜냐면 누군가 내 머리에 있어서 나를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면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죠. 그거는 불평등한 거거든요.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더 한다든지 또 아이가 어떤 세대 간의 갈등도 사실은 평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층 간의 갈등 또 평등의 개념이 나는 깨진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또는 우리 어떤 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수많은 땀과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어떤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랑과 자비거든요. 70억 인구가 다 다른 놈이 사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10명만 놓여도 안에서 그 안에서도 10명만 놓여도 파벌이 납니다. 사실은요. 인간은 자기 성향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사랑하고 자비예요. 우리가 유교에서는 이제 효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영꽃마을 어떤 슬로건이 효의 사회화라고 하는 건데 효는 사실은 공자님께서 인간의 성품 중에 하나 가장 근원적 성품이 본받을 만한 성품이 효라고 했어요. 효. 어른을 잘 모시는 근데 어른만 잘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효를 쓰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분을 봐도 내 어머니하고 내 아버지 뻘이잖아요. 또 밑으로 보면은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나 내 조카나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 사회가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대립과 갈등인데 그런 대립과 갈등을 소위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유교에서는 효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 보신 거고 예수님 뭐 기독교에서는 사랑으로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모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옆에 사람이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도 그놈도 사람이요. 그놈하고 이놈하고 사이에 분명히 완충적인 역할을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는 말이 있어요. 말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습니다. 말은 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막 욕해버릇하면 자꾸 욕도 하거든. 욕도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욕을 잘 받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못 받아주면 진짜 욕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언어가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극한 감정, 좋은 감정도 너무 좋아도 안 되거든요. 너무 좋아도 사고나, 미워도 사고나고 좋아도 사고나. 한쪽으로 편중된 감정은 꼭 나중에 가슴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막 해대고 했는데 다음에 그의 후유증이 강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한번 내가 정화를 해야지 그래야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방법이 없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이제 노년에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사는. 또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많이 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사람은 많은데 그 어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외로움이 다른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하고 사는 그런 어떤 이것도 어떤 기술들 아니에요. 밥 살 때는 밥도 사주고 좀 꼬실 때는 꼬시기도 하고 미운 말 하지 말고 좀 고운 말 해주고 더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놈이 말하게끔 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하게끔 하고 옆에 주위에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듭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참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사람들 같이 밥 한 끼 편하게 별 얘기 없어도 뭐 누가 밥 먹자고 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밥 먹자고 하면 합시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꼭 뭐 일이 있어야지 뭐 그 불러내는 것 마냥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 전화 통화할 때만 1시간씩 전화하고 끊을 때 꼭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근데 그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머쓱한 관계는 할 얘기가 없어요. 도반들하고도 이렇게 저도 도반들하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법인의 옆에 요양원이 제 사제 스님이 사는데 이 선수하고 내가 얘기 많이 하는데도 제일 많이 얘기해.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대체로 뭐 남욕도 많이 하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소망 같은 거 드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람들 같이 자주 잘 보고 사는 게 나는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풍요라고 할까요?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삶을 참 풍요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해줘야지 친구도 옆에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이 친구를 제가 많이 좋아해가 친구가 많았어요. 출가 전에 정말 많았어요. 한날 저한테 정말 이렇게 정색을 하고 한번 친구 만난다고 공부 안 하니까 뭐 그러겠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네가 잘나야지 친구가 된다고. 그 말도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친구가 있어요. 제가 다른 인간들이 다 나를 등을 돌려도 저 인간만큼은 아마 등을 안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한 2사람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안 겪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로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영 쓸쓸했을 때 찾아가서 차 한잔 그냥 또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 옛날에 수필집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안병욱 씨인가요? 안병욱 씨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질환지교를 정말 잘 하신 분이 제 생각에는 뭐 많겠지만은 난 초이선사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수락산 맨 처음에 만났을 때가 수락산 항림암이라는 곳에 만났다고.
수락산에 항림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항림암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 두 분 다 정말 당대에 걸출한 사람이거든요. 초이선사는 경에 뭐 해박하신 어른이었고, 그 초이선사가 쓴 이제 동다송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걸 보통 차 하시는 분들은 다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차에 대해서 틀을 잡아 놓으신 분이 틀을. 추사 김정인 선생은 뭐 선비이시고 유학자이시고 금석학의 대화가시고 또 글씨 추사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많이 알아졌다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추사 선생 글을 못 구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또 뭐로도 정말 대단하신 어른들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제가 언젠가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분이 정약용 선생한테 또 두 분이 사사를 같이 했더라고. 정약용 선생이 저 밑에 어디 강진에서 유배하실 때 그거 가지고 두 분이 동년배잖아요. 다산 정약용은 한 나이가 많으세요. 한 세대 위라. 아시다시피 정약용 선생은 정말 이 한반도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중에 하나 꼽은 사람이에요. 그 어른한테. 그분들 두 분의 평생의 어떤 그 교우하는 그 글들 추사 선생님 차 떨어졌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이제 뭐 재촉하는 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서신하는 것들을 봤는데 한 번은 초이선사가 서울에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 집에 이제 오셨는 모양인데 한번 일주일 한 열흘 있으니까 산에 살던 사람이 답답한 거지.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지. 저도 이제 시내 내려오면 답답하거든요. 아무리 편하게 뭐 잘해줘도 하루 이틀에 가면은 답답합니다. 그게 이제 초이선사가 이제 내려가신다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추사 선생은 보내기가 싫은 거야. 한편에는 간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도 안 되겠다 하고 추사 선생은 참 또 이게 보내면 또 언제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보내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추사가 초선사한테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정계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내용은 그런 글이에요. 저자와 산의 구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장통하고 산과 구별이 어디 있겠느냐. 응? 대사가 자꾸 산에 간다고 하는데 산에 가가지고서 저자스러운 시끄러움이 있으면 그때는 어디로 갈 거냐고. 나 이거 저한테 한 얘기 같아가지고 사람은 구별하잖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저거 하는 소위 좀 피난을 가는 게 그 현장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근데 추사 선생이 정말 뭐 소위 말하면 일침을 한 거지. 저자거리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산중이라고 생각하면은 산중 아니냐. 산중이라 네가 산중에 있어도 네 마음이 번민스러우면은 저자거리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은 좀 더 있다 가세요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어렵게 쓰고 진심이 담긴 거지. 사실은 저자와 산은 내 마음에 있잖아요. 초이선사가 사실은 추사 선생한테 한 방 먹은 거지. 그러고도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 뭐 마음에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근데 그 두 분이 어떤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의 대화를 보면은 나는 어른들 대화들 보면은 우리하고 영 안 틀려. 그렇게 엄숙하지 않아. 아픈데 약 좀 보내. 종이 떨어졌는데 종이 좀 보내. 차 떨어진 데가 지금 언젠데 지금 차도 안 보내냐고 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미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인간 및 자연스러운 성품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10년 지났는데 이놈이 나 어려워서 저 사람한테 말을 못하겠어 하면 나 그 사람은 잘못 산 것 같아요. 지가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더라도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그죠? 이때 보나 저때 보나 그냥 자연스러운 성품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우관계 또는 인간관계, 같이 국밥 하나 사 먹으면서 옛날 추억거리 얘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품의 관계,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리고 욕보다는 좀 좋은 언어 써가면서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